올해 초만 해도 부동산 폭락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 상승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특히 수도권 분양시장은 고평가임에도 완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심란해지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처럼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사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잠깐 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산다면 어떤 가격적 기준을 두고 사야 하는지와 또 리스크가 가장 적은 매집 방법 마련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보세요. 서울 수도권 주요 입지들을 보면 강남구의 음마아파트는 전고점 28억 2천에서 21억 5천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27억 2천에 거래되었고요. 송파구의 잠실에스는 27억 최고가에서 8억이 빠진 19억의 저점을 찍고 최근에는 다시 25억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신문 기사처럼 수도권의 주요 입지들은 최고가에 많이 근접한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들을 보아도 이미 최고가보다 호가를 높게 형성한 단지들도 꽤 있는데요. 호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 또한 높아졌습니다. 연초보다 청약 경쟁률이 130배나 증가했다는 기사도 보이고요. 여보, 청약 통장 얼른 꺼내 라고 사람들이 심리를 부추기는 제목으로 뽑은 기사도 보이네요. 거기에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 급감으로 향후에 공급난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전국 5년 동안 인허가 물량을 보아도 올해 상반기의 인허가 물량은 지난 5년 동안의 상하분기의 물량 대비 작은 물량이고요. 착공 물량의 경우는 지난 21년과 비교하면 정말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주요 입지들의 상승과 청약 경쟁률, 인허가 착공 물량 감소에 대한 기사를 보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은 또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조급해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요 입지가 상승한다는 건 다음 입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고분양임에도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건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인허가 착공 물량이 적다는 건 향후 공급 물량이 적어지니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상승의 무게를 두고 보면 앞으로 오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의 무게를 두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 물건의 추이 그래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매물이 감소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팔려고 하는 분들은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매물을 걷어들여 매물은 감소할 테고요. 사려고 하는 분들도 빨리 매물을 사고 싶어 하니 시장의 매물은 감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전국의 매매 증감을 보아도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겠죠.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기보다는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거래량이나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아도 월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요. 올해 2월 이후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평균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이며 과거 2010년에서 13년까지 부동산이 하락했던 당시의 거래량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 상승한 호가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떨어지거나 더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앞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래서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똑같을 거예요. 언제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요인들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격을 보는데요. 하락이 크고 빠른 만큼 반등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주요 입지들의 상승 호가는 비싼 구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빠르게 반등한 주요 입지가 아닌 아직 반등하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2019년에서 2020년의 아파트 가격이 있다면 우선은 내 집 마련을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아직 매수자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가격 협상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2, 3년 이후에 물량이 줄어든다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입주 물량은 전세 가격에 직결되는 것으로 만약 전세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미래의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아파트 전세 매물 추이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매물이 올해 초를 기점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역전세난이다 말은 많지만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의 감소와 향후 공급 물량의 부족은 전세 가격의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 반등에 대한 기사들이 보이던데 이렇게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어 그런 거였군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도권 주요 입지의 시세는 빠르게 반등했고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경쟁률이 높다. 착공 물량 감소에 따른 향후 공급 물량은 작으며 아파트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팔기 위한 매물은 쌓이고 있으며 거래량이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전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시장에 매물이 많을 때 가격 협상을 하여 2019년 또는 2020년 수준의 아파트가 있다면 내 집 마련을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와, 정리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2019년, 2020년 가격 수준의 아파트라도 나홀로 아파트나 외진 곳의 아파트가 아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의 아파트여야겠죠? 영상 시작할 때 리스크가 가장 적은 내 집 마련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소개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의 청약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죠. 그래서 이곳을 제외한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 분양가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분상제가 적용되더라도 시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이 분양받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분상제가 적용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목해보세요. 바로 공공택지 개발 방식의 택지지구 또한 분상제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해당되는데요. 이런 곳들을 잘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아,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곳들은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네요. 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죠. 공공택지라고 하셨는데요. 공공택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이건 10초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택지 정보 시스템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택지의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색깔별로 사업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색칠된 곳을 선택해 볼게요. 사업 기간이랑 면적, 시행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구 정보를 보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도 왼쪽 건역별을 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경상, 전라 등의 전국의 택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공공택지를 확인할 수 있네요. 요즘은 정보는 참 많은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보를 얼마나 잘 찾고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리스크가 가장 적은 내 집 마련 방법으로 분상제 지역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추천할 만한 분양단지도 혹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준비했죠.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곳인데요. 호객노노에서도 실시간 인기순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입니다.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상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227세대의 대단지로 계획된 곳이고요. 후분양 단지로 24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전용 7484는 공공분양으로 95, 115는 민간분양입니다. 8호 미만 공급 물량은 907세대, 8호 이상 민간 물량은 320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청약 자격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함께 있어 조금 복잡하긴 해요. 거주 지역에 따른 우선 공급을 보면 하성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 인천 6개월 이상 거주자 50%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공공분양부터 볼까요? 청약 조건은 수도권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청약 통장은 12개월 이상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 1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분들에게 일반 공급 물량의 80%가 공급되고요. 20%는 추천 물량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민간 분양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19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 분양 8호 이상이기에 100% 추천제로 진행되고요. 보다 자세한 청약 자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분상제 지역으로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재당첨 제한은 10년인데요.
분양 가격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투자가 아닌 실거주 하실 분들만 청약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동탄 이신도시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곳들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동탄에서 이제 남은 곳은 동탄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주거 문화타운으로 계획된 신동인데요. 동탄에 거주하는 분들은 동탄역이나 호수공원하고 가까운 곳에 인접지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입주도 나쁘지 않고 분상제도 걸려있는 자연의 이편한 세상이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리치날다님, 혹시 이곳에 유료 광고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소개해 주셨으니 이곳의 입지나 장단점도 소개해 주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럼 간략하게 입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동탄 이신도시는 동탄역과 호수공원을 축으로 크게 두 개의 대로가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동탄대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동탄순환대로가 있고요. 광역버스는 동탄대로나 동탄순환대로를 따라 지나가는데요. 호수공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곳에 차거주가 있습니다. 분양 예정인 곳과 멀지 않은데요. 차거주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네요. 다만 서울이나 판교로 출퇴근은 1시간 이상의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원이나 화성, 기흥, 삼성전자 직원분들이나 동탄 내에 회사가 있는 분들이 더 선호하는 곳인데요. 미래에는 동탄대로를 기준으로 동탄 1호선과 동탄 순환대로를 따라 동탄 2호선 트램이 예정되어 있어 호수공원 아래로 두 개의 트램이 지나갈 계획입니다. 트램이 생기면 동탄역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내년에 동탄역 GTX-A가 개통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동탄역까지는 자차로는 10여 분, 대중교통으로는 20여 분이 소요됩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곳에 있는 동탄역까지 이동해보니 직선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분양단지 주변으로 학교가 많이 보이죠? 이솔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서현고등학교, 또 위쪽으로도 고등학교가 보이네요. 서현중학교 아래쪽에는 도서관도 있고요. 초, 중, 고와 도서관이 주변에 있어 학생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단지 주변 상권은 아래쪽에 있는 작은 생활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상권 활성화는 부족하여 공실이 많은 편이었고요. 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공실은 좀 채워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호수공원 주변으로는 위쪽으로는 꼬모 상권과 아래쪽으로는 우성타워 상권이 있습니다. 자연엔 이편한 세상에 입주하고 나면 우성타워의 상권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곳은 학원이나 병원, 마트나 식당 등 남동탄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우성타워 왼편으로는 호수공원 중심의 라크몬과 그랑파샤주 상권이 형성되는 중이라 다 형성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생활의 편의가 더 커질 것 같네요. 강남이나 판교 출퇴근은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삼성전자나 동탄 내 회사가 있는 분들에게 선호되는 곳으로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호수공원과 상권을 잘 갖추고 있어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 있고요. 특히 공공분야도 그렇지만 추첨을 통한 민간 분양의 큰 평형 때도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주변 시세의 80% 정도를 예상해 보면 34평 9평 기준 6억대로 분양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6억대 분양이면 괜찮은 가격인가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큰 틀에서 동탄의 부동산 가격을 소개해 드릴게요. 동탄이 궁금한 분들은 주목해 보세요. 9평 기준으로 동탄의 시세를 확인해 보면 얼마 전에 15억 8천에 거래된 동탄역 롯데캐슬을 축으로 이렇게 12억대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이 1군 입지고요. 그 우측으로 9억대에서 10억대의 호가가 있는 이곳이 2군 입지, 끝으로 7억에서 8억 정도의 호가가 있는 이곳이 3군 입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역 왼쪽으로 보면 가장 최근에 입주한 단지들이 있는데요. 우측의 시범단지일가는 5년에서 6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0억대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어 1.5 내지 2군 입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호수공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릴스트라우스 더 레이크가 대장이지만 34평은 없고요. 그 옆으로 꼬무 상권과 우성타워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이 9억 5천의 호가를 가지고 있어 남동탄의 1군 입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탄역 시범단지 쪽과 비교해보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시범단지 2군 입지와 거의 유사한 가격이죠. 동탄역 2군 입지와 호수공원 1군 입지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동탄역 15호와 서밋과 부영 3단지의 가격 흐름을 보면 거의 유사한 흐름인데요. 21년 정점을 찍었을 때에는 호수공원이 약간 오버슈팅한 모습도 보이네요. 호수공원이 멀어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요. 자연의 이편한 세상 왼쪽으로
금호 오일림 레이크의 호가가 9억대로 나와 있네요. 호수공원과는 조금 더 먼 곳에 있지만 5년이라는 연식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금호 오일림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6억대의 분양은 주변 단지와 비교할 때 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6억대면 호수공원과 더 떨어진 이곳들과 비슷하니 매력 있는 분양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부동산 모습과 분상대가 조용되는 지역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알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VNR기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